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9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고용지표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고용지표는 8월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아마 거의 한두 달 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잭슨홀 미팅은 항상 미국의 그 통화정책 변화를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회의였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그 영향을 미칠 거다. 특히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면서 미국이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어요. 2023년도 원래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리처드 클라리다 그 연은 부의장이 2023년도 초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테이퍼링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정확하게 내년도 한 해하고 이제 4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딱 1년 6개월 남은 거죠. 테이퍼링을 빨리 하면 10개월이고 쳐서 느슨히 하면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하냐 느슨하게 차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타이트하게 한다 그러면은 시간은 10개월, 그렇죠? 느슨하게 한다 그러면은 1년 6개월.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금리 인상한다는 그 시점 말씀드렸을 때 고용이 최대 고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연준에 계속 물고 늘어진 이유거든요. 근데 이 고용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되면 고용이 늘 수 없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비를 덜 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덜 되면은 기업은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기업 매출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은 증가를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인플레이션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용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고용은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고용 보고서가 딱 나와요. 비농업 부문에서 94만 명, 그러니까 94만 3천 명이 증가했어요. 시장 예상치가 84만 5천 명. 그러니까 약 10만 명 조금 안 되죠. 근데 10만 명 정도. 증가를 해버립니다. 실업률도 5.4%.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게 5.7%였어요. 근데 전분기가 5.9였으니까 전분기보다도 0.5가 줄었고 예상치보다도 0.3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용은 다 가짜였구나. 이게 개선이 되고 있구나. 델타 변이가 진행돼도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게 회복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잭슨홀 미팅은 테이퍼링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번 잭슨홀 미팅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이 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결국은 긴축 모드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차피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긴축 모드 테이퍼링 얘기했는데 막상 되면 별거 있겠어? 미래 다 맞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돈이 나가는데 판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레이스 감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리 뉴스를 알고 있으면 충격을 감소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긴축 발작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줄어들면 시장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는 그 델타 변이가요 10만 명이 넘었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갔고 하루에 사망자도 한 4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을 준비 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또 부스터샷이 있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WHO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했죠. 부스터샷 하지 마라. 다른 나라 좀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들은 그런 거 없죠. 자기가 살기 바쁜데.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뭐냐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감염자는 2억밖에 안 돼요. 아직. 저는 한 10억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10억, 20억, 2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요란하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물론 엄청나게 이게 번지고 있어서 겁을 먹을 만한 건 사실인데 조금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확진자가
1억에서 2억 정도 되면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을 했는데 지금 2억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10년물 국채가 상당히 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걔도 10년 국채가 낮아지고 있었거든, 금리가. 근데 1.30%로 올랐었어요. 이렇게 되면 금리도 정상화되면서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지금 시장이 예상치 못한 금리 하락이 있었는데, 국채 금리 하락이 있었는데,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으로 간다면 시장이 조금 의외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죠. 일단 다우는 0.4% 그렇죠? 상승했고 나스닥은 0.4%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우는 올랐지만 뭐 여기서 1, 2, 3, 1, 2, 3 여기서 1이죠. 2, 3 뭐 큰 변화가 없는 그 상황이죠. 그 안에 있다 얘기했죠. 나스닥은 요게 각도가 상승 각도가 좀 더 가파르다. 이거는 좀 완만하다.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역시 그래서 1, 2, 3 그렇죠? 1, 2, 3 연장선 그 안에 갇혀있죠. 후행 추세선 갇혀있죠. 그래서 올라봐야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달 26일이 금통위가 있습니다. 2주가 남았죠. 만 2주가 안 됩니다. 그렇죠? 1주하고 4일이 남았는데 오늘까지 하면 빼버리면 1주하고 3일이 남아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가죠. 물가가, 이건 고용도 사실 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 한국은행이 정확하게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는 고용보다 물가가 더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식상할 저희 생필품 한번 사보신 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시장을 자주 가거든요. 가는데 물론 자주 가는 게 물건 많이 사는 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사놓으면 문제가 되죠. 뭐 썩기도 하고 또 안 먹기도 하면은 또 문제가 되니 가족들이 또 아이들이 이제 커서 막 공부하러 다니고 바쁘니까. 근데 막상 물건을 사면요 너무 비싸요. 정말 비쌉니다. 예. 그래서 와 이거는 뭐냐. 오이는 가격이 내려왔더라고. 지난번에 2주 전인가 갔을 때는 5개에 4,000원, 3,980원 이렇게 이랬거든요. 근데 요번 어저께 가보니까 오이는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계속 올라오는 추세다. 라면 값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식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물가란 말이죠. 그런데 고용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은 뭐냐면 물가 2% 넘을 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예. 그렇다 그러면 결국 26일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순간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 주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재용 가석방 심사. 이거 오늘입니다. 오늘 만약에 되면 13일 날 나온다고 하죠. 13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뭐 결과 보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월화수 3일 동안 퍽 뛰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제법 샀고요. 한 1조 5천억 정도 현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금은 어설프게 끝났어요. 저는 여기 이제 가석방 요 문제라고 보거든요.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정말 갈 건지, 다 반영한 건지, 아니면 실망 매물 나올지 결정을 하겠죠. 저는 반영 60% 이상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시가총이 높아서 삼성이 올랐을 거는 가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 시장을 끌어가는 재료는 아니에요.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끌어서 일시적 주가는 좀 더 레벨업을 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11월 달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매도였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와 가석방은 다르죠. 수급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수급적으로 공매도는 매도가 없다는 겁니다. 매수만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지금은 다르죠. 가석방 돼서 주가 오르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개인들은 삼성전자 팔고 곧버스를 샀다.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반영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늘 이 심사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에 이게 올라섰어요. 예, 올라섰는데 글쎄요, 뭐 100% 됐다 안 됐다 이걸 말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다만 추세선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 양 상단선을 무너뜨리지 않고자 하는 노력,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100% 살아났다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